먼저 대손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을 못 받는 걸 회계상의 대손이라 그래요. 상대방한테 대손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상대방 이야기지 회계상에서는 내장부에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회계에서는. 자, 그럼 우리는 대손이 당했다 그러면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건데, 이 채권은 내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자산인 거예요. 근데 자산을 못 받게 되니까 내 입장에서는 자산의 유출이 발생을 하죠. 그럼 자산이 유출이 발생하는데 나한테 들어오거나 빚이 줄어드는 게 없는 거야.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의 감소가 일어난 일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비용이다라고 해요. 그럼 장부에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써줘야 되는데, 그 계정 과목이 우리는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은 판관비로서 우리가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 대손당했을 때에 비용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고, 그런데 만약에 기타 채권들이 있죠. 우리 회사가 금융업이 아닌데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던 자동차나 이런 걸 팔고 오늘 돈을 못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못 받게 되는 경우에도 자산이 없어져서 비용 처리하는 건 맞지만,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외 비용인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처리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로바로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우리가 비용 처리하는 건 우리 회계 원리상의 우리 발생주의 회계에도 위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손 충당금 제도라는 걸 사용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 제도라는 건 차기에 12월 31일 결산일 날 차기에 대손이 발생할 정도의 예상액을 추정을 해서 우리가 그 금액만큼 대손이 발생 안 했지만 대손상각비나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하고, 대변의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인 우리는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우리 설정해 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장부에 쓸 때에 대변에 쓰지만 얘는 자산으로서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우리는 자산의 차감 계정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죠. 자산 차감 계정으로 우리가 대변이 자기 자리로 가지고 있는 자산인 거예요. 얘는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 게 아니라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을 12월 31일 날 모아두면 그 다음 연도에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바로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손 충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먼저 끌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끌었으려면 우리는 일단 잔액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고 컴퓨터 실기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잔액을 확인하러 갈 거예요. 저하고 우리 할 때 그 금요일 날 할 때는 그냥 처음부터 100만 원이 있다라고 해서 연결되는 방식으로 썼었죠. 그럼 대손이 발생했을 때에 대손 충당금 잔액이 많이 있으면 그냥 대손 당한 만큼 대손 충당금을 끌어서 차변에 써서 지워줄 건데, 왜냐하면 대손 충당금은 대변에 있는 건데 반대쪽에 쓰면은 차변에 쓰면 줄어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대손이 당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당한 금액보다 조금 부족하다면 그래도 일단 대손 충당금을 먼저 끌어쓰고, 그리고 모자란 부분은 대손 상각비나 아니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를 하고, 또 대손 당했는데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는 그냥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대손 상각비나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중에 사용하다가 또 기말이 되었을 때에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미래 일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건 기말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 위해서 잔액 비례법이라는 걸 쓰는데, 이 잔액 비례법이라는 건 지금 아래쪽 우리 교재에
충당금 설정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 이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손 예상액을 구하기 위해서 기말 우리 책임 매출 채권인데 채권별로 각각 설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바드럼, 그리고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 미수금 전부 다 계정 과목별로 각각 채권자에게 대손 추정률, 우리 설정률을 곱하면 대손이 얼마 정도 발생할 거다. 예상액을 먼저 두고, 근데 말이 예상액이지 이 금액으로 딱 설정할 목표액인데 대손 충당금의 잔액이 만약에 남아 있다면 우리가 그때 이제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작으면 보충을 할 거고, 지금 첫 번째처럼. 그런데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면 거꾸로 빼내는 걸 우리는 환입이라고 할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럼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설정할 예상액보다 충당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게 부족한 만큼만 우리는 채워 넣는 방식이에요. 그럼 그 금액만큼 대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차변의 대손상각비 또 혹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렇게 쓸 거고, 방금 제가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하는 건 대손상각비는 판관비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영업외 비용이고, 그럼 판관비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움을 보충할 때만 쓰는 거고, 영업외 비용 처리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우리 기타 채권들에만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대손 예상액보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더 많다면 우리는 환입으로 해서 대변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차변에 써서 예상액보다 많은 만큼을 줄여줄 거예요. 그래서 딱 예상액을 만들 건데, 그럼 이렇게 줄이는 만큼 자산을 줄여주는 애가 줄어들게 되면 자산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죠? 줄여주는 게 줄어들면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 쪽에 원래 수익이 오는 게 맞지만 우리는 매출 채권에 대해서는 수익으로 오는 게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판관비에서 차감 비용을 줄여주는 성격으로 800번대의 대손 충당금 환입을 쓰고, 매출 채권에서는. 하지만 기타 채권은 뭐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업외 수익의 성격의 대손 충당금 환입, 그럼 영업외 수익이니까 900번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설정할 때는 이렇게 설정하고, 뭐 사용할 때는 대손 충당금 잔액만큼 이렇게 쓰는데, 대손 충당금 회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대손 충당금 회수는 일단 돈을 받게 되는 날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내가 돈 받은 거라 그랬어요. 자, 우리 이제 돈 받았으면 차변에 받은 방식으로 쓴다라는 거 알겠죠? 차변에 보통 예금 받았으면 보통 예금 돈 받았으면 차변에 보통 예금,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그럼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예요. 그럼 그걸 차변에 쓰고, 그리고 나서 대변에 제가 반대쪽은 왜 들어왔는지를 써라 그랬는데, 지금 대손 당했던 거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대손 당했던 거 회수를 했으면 이제 그 이유를 쓰기 위해서 언제 대손 발생한 채권을 지금 회수한 건지를 확인을 해서, 올해 발생한 거였다면 우리는 취소 처리하기 위해서 대손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했던 걸 그대로 대변에 써서 지워주는 거고, 올해가 아니고 이전에 전기나 그 전기 이전에 발생한 거라면 우리는 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손상각비나 기타 대손상각비를 취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변에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모아둔다라고 했었었죠. 그랬다가 기말에 정리하면서 뭐 많으면 환입시키고 뭐 작으면 보충할 금액이 그래도 우리 설정한 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방법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그 외 당좌자산 계정 과목들을 이야기했는데, 단기 대여금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 이야기를 했었었죠. 우리는 단기라는 건 우리 책대로 하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회수 기간이 되는 우리 대여 대자는 빌려주다 할 때 대자라 그랬어요. 돈 빌려준 거고 그럼 만기가 내년이 아니라 내년 이후라면 우린 장기가 되겠죠. 일단 1년이다라고 적혀 있으면 문제에서 1년이면 무조건 단기인 거예요. 내년에 만기가 되니까. 2년이면 무조건 내년이 만기가 될 수 없겠죠. 그래서 장기가 될 건데 1년 몇 개월 나왔을 때 그때가 이제 우리가 만기가 언제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스갯소리로 1년 6개월이다. 그럼 3만기면 상반기에 빌려줬으면 단기일 거고 하반기에 빌려줬으면 장기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우리 주인종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 봤는데 주인종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만 생각하지 말고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도 같이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 주임종 단기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은 가불금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급할 때야 가불을 해줄 때 우리는 항상 장부를 직원의 입장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인 거예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직원한테 돈을 주면 돈이 나가니까 가불해주는 돈만큼 대변에 쓰고 현금으로 줬던 보통 예금 주고 그리고 차변에 가불했다는 의미로 우리는 주임종 단기 채권 혹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거래처를 써둬야 되겠죠. 어느 직원한테 가불해줬다고 우리가 적어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다가 우리 직원이 이제 월급 급여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에 우리는 가불금 빼고 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을 우리는 대출금을 갚았다라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출금 갚았다는 건 우리는 회계장부상에는 돈 빌려줬다는 기록을 지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적었던 우리 주임종 단기 채권을 대변에 급여 지급하면서 그 금액 뺀 나머지만 대변에 나갈 거니까 가불했던 돈만큼을 대변에 쓰면서 지워주는 원리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우리 상급금 선수금이란 개정 과목을 자와 같이 이야기했었는데 상급금 선수금 이거는 일단 먼저선 출급자, 먼저선 받을 숫자, 미리 돈을 주거나 받은 걸 우리는 선급금 선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데 자, 이건 계약금, 중도금 이런 것처럼 원거래가 있기 전에 돈을 주고 받을 때 그때 쓰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재고자산에 대해서 사고 팔 때에 그때 이 개정 과목을 주로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선급금, 선수금도 아직 실제 거래가 발생하기 전에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선급금은 아직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자산이고 거래처를 써야 되고 선수금도 내 돈 아닌데 다른 사람 돈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꼭 거래처를 써줘야 되는 개정 과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우리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봤었는데 이 가지급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우리가 정확한 금액이 아닌 걸 미리 선지급해 두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출장비가 우리 교재 다음 페이지에 보면 54페이지에 적혀 있는 여비 계산액이라는 이 글자가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지급하는 출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럼 어림잡아 대략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때 가지급금이라고 쓰는데 원칙적으로 이 개정 과목에도 거래처를 써주는 거예요. 그럼 그랬다가 직원이 출장 갔다 와서 정산을 하면 그때 직원의 출장비를 우리는 여비교통비라는 개정 과목을 쓸 거라 그랬죠. 이 여비교통비는 출장비나 아니면 진짜 실제 교통비 등을 회사가 직원한테 지급할 때 그때 여비교통비라고 쓰는데 이 비용 개정 과목들은 정확한 금액을 인식했을 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출장 가기 전에는 정확한 금액을 모르기 때문에 가지급금이라는 임시 계정으로 쓰게 되고, 얘는 결산 때까지 우리는 원인이나 내용을 증빙을 해서 없애야 되는 미결산 항목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가지급금 하면서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도 같이 봤었죠. 가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우리 통장이나 이런 곳에 원인을 알 수 없게, 정확하게 알 수 없게 우리한테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럼 돈 들어온 걸 차변에 쓸 거니까 일단 현금으로 받았던, 보통 예금 받았던, 당좌 예금 받았던, 돈 받은 걸 차변에 썼는데, 근데 대변에 이유를 써야 될 때 모를 때 우리는 가수금이라고 써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써뒀다가 원인 밝히면 이제 우리 지우기 위해서는 반대쪽에 쓴다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반대쪽에 써주고, 처음에 돈 받았을 때 대변에 가수금이라고 써둔 걸 우리는 원인 모르 이제 밝히게 되면 차변에 가수금이라고 써서 지우고, 대변에 그 이유를 써주면 되겠죠. 시험 때는 일반적으로 그 계정 과목 나왔을 때 나오는 것, 나중에 알고 보니 외상 대금하고 그리고 계약금이 일부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외상 제품 매출에 대한 그 대금이었으면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라 쓸 거고 거래처 쓰고, 또 나머지 일부는 계약금이라고 했으면 계약금을 받은 거죠. 그래서 미리 받은 돈이다. 선수금 거래처 쓰는 거. 그렇게 나오는 게 우리 시험에 기출 문제로 나오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책에는 없는데 제가 선납세금하고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알려드렸었죠. 그죠? 우리 선납세금이라는 계정 과목은 사실 법인세를 미리 납부했기 때문에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 선납세금이다라고 계정 과목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납세금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떠올리셨으면 하는 게 자산이다라는 거예요. 아직 낼 때 아닌데 미리 낸 거잖아요. 그럼 아직 내 돈인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다라고 기억해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시험 때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글자가 꼭 적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들이 선납세금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이제 저의 방법으로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법인세 중간연납세액이라든지 아니면 원천징수 당한 원천납부세액이라든지 혹은 수시부과액이 있으면 그걸 이제 중간연납세액과 수시부과액은 납부하는 거니까 대변에 돈을 주고 세금 내고 차변에 선납세금이라고 쓸 건데, 원천징수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내 받아야 될 돈에서 세금 떼이고 받는 거죠. 뭐 세금 떼이고 받는 것도 내가 미리 낸 거니까 그것도 선납세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뭔가 돈을 받으면서 세금을 떼이면 세금 미리 납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천징수 당하면 세금을 미리 납부한 거다. 선납세금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예수금이라는 것도 봤었었는데, 근데 예수금은 선납세금하고 반대되는 느낌은 원천징수를 이번에 할 때, 그죠? 원천징수 당했을 때 우리가 선납세금이라고 하고, 원천징수를 하면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죠. 그럼 이 예수금은 근데 꼭 얘도 세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가 대신 납부하려고 징수해 둔 것들을, 대리 납부하기 위해 징수해 둔 걸 우린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 우리 실질적으로 회사에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뭐 10명에서 20명 내외의 회사에 가시면 그 사장님이 일선에서 눈에 보이고 영감님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 영감님이라면 좀 그렇지만 한 60, 70대 사장님인데 있으시면 그 원천징수 했냐라는 표현을 예수했어? 예수했어? 그럴 거예요. 그게 돈을 줄 때에 원천징수 하고 줬냐 이런 표현을 이제 예수했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말 들은 건 아닌데 아는 분 회사 갔더니만 사장님이 이제 아는 분 회사에 제가 뭔가 해주고 돈을 제가 받는 상황이 있었는데 저한테 원천징수 했냐고 제 지인한테 예수했어 이렇게 말을 아직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세금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세금 뗄 때도 예수인자라고 표현을 하고, 그래서 그게 돈이니까 예수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거 말고도 우리가 직원들 급여 지급하거나 할 때 대신 납부하려고 떼는 것들이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사대보험 혹은 사회보험이라고 말하는 거. 그럼 직원이 부담해야 되는 돈도 우리가 징수를 해서, 그래서 회사가 부담해야 될 돈에 합쳐 가지고 납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도 예수금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방금 말했을 때 직원의 세금, 직원의 건강보험료 이런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 돈이 아니죠. 그래서 부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분기할 때에 대변에 월급 주면은 우리는 대변에 돈을 줘야 되는데, 그때 이 세금이나 원천징수할 부분들을 빼고 나머지만 줄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장부 대변에 예수금이라고 써두고, 그럼 자연스럽게 얘는 내 돈 아니니까 부채라서 대변에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걸 납부할 때 우리는 이제 차변에 납부하는 만큼 지워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워주는데, 우리는 뭐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는 뭐 직원만 부담하는 게 당연한 거니까 우리는 예수금 지워주기만 하고 대변에 납부한 만큼 지워만 줄 건데, 근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이런 사대보험은 우리 회사가 절반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부담한 건 예수금을 지우면서 쓸 건데,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는 뭐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라는 이 계정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쓸 거예요. 근데 그건 그 두 개는 선택의 의미가 실질적으로는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에서 어떤 계정 과목을 써라고 꼭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알려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죠. 건강보험이든 국민연금이든 그 회계 처리하는 담당자가 이걸 직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지원해 준다 생각하면 복리후생비, 그걸 그냥 세금이라 생각하고 내는 것은 세금과 공과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데, 둘 다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직원의 부서에 따라서 생산직이냐 사무직이냐에 따라서 우린 나중에 경비 구분을 하면서 쓰게 될 거예요. 자, 그게 자와 같이 우리 예수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서 자와 같이 이야기를 했었죠. 이 재고자산이라는 건 우리 기업이 생산이나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재고자산을 우리가 사왔을 때에, 자, 우리는 자산 사오면서 들어간 부대 비용까지는 원가에 포함할 건데, 그 원가에 포함하는 기준점이 취득 시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취득 시점은 생산이나 판매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인데, 그 시점이 되기 이전까지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운반비가 들어갔는데 원재료 사는 거면 대변에는 돈 줘야 될 거니까 돈 주고 차변에 원재료라고 쓴다는 거예요. 상품 사는데 들어간 돈이면 대변에 돈 주고 차변에 상품이라고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방식은 이 재고자산만이 아니고 이 다음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용자산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당좌자산도 적용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는 자산은 유일하게 딱 하나, 단기매매 증권만 이상한 거예요. 단기매매 증권만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수수료 비용이라고 처리하는 유일한 자산 중에 그런 형태라는 계정 과목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부 다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갔으면 그 사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는 비용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고가품이어서 분실 보험을 구입할 때부터 산 거예요. 그 가입하고 납부한 거예요. 그럼 우리 취득 시점에 오기 전까지의 보험료는 1할 계산을 해서 우리 자산 취득 가격으로 쓰고, 우리 창고에 들어왔으면 취득 시점이 끝나겠죠. 그 다음부터는 보험료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그냥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했다 하더라도 그걸 안분할 만큼 그 취득 시점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취득 원가는 뭐 취득 시 부대 비용을 원가에 포함하는 걸 이제 적어 놓은 거고, 그럼 다음 페이지에 이제 애누리와 환출 할인 이거에 대해서 저와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환출이라는 건 반품하는 거고, 애누리라는 건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는 거고, 할인이라는 건 약정에 의해서 조기회수 약정 이런 걸 의해서 깎아주는 걸 할인이라고 해요. 자, 그럼 우리 앞 시간에 거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죠? 물론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순자는 뺄 거 다 뺀 건데 아무 말 없이 매입이라 하더라도 뺄 건 다 뺀 걸 이야기하는 거다. 순매입액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기억하자. 이렇게 하고 끝낸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럼 우리 지금 위쪽에 있는 애누리 환출 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이거. 자, 우리가 매입을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우리가 그 매입이다라고 하는 건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 원재료라는 계정 과목이 있죠. 자, 제가 앞쪽하고 여기 앞쪽하고 아래쪽에 글을 더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상품하고 원재료가 있는데 상품에 문제가 있어서 반품을 하거나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깎아주면 그걸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그리고 상품을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또 원재료를 우리가 샀다가 문제가 있어 반품하거나 깎아주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쓸 거고, 그리고 원재료 샀는데 약정에 의해 깎아주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자, 문제는 얘네들이에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이라는 이 계정 과목이 글자가 똑같다는 거예요. 글자가 자, 이렇게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는 애가 엄청 많죠. 같은 애가 또 매입 할인이라는 애도 똑같은 애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에이에서는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K랩 가지고 보면 매입 환출 및 애누리라고 썼을 때 참고라고 쓴 것은 자기 짝지가 있는 계정 과목은 참고라는 글자에 글자가 나와요. 그러면 상품 거, 원재료 거, 우리는 뭐 도구 분양 아니니까 얘 둘이는 쓸 일이 없고, 혹은 매입 할인이라 하더라도 상품 거, 원재료 거가 있죠. 그죠? 지금 이렇게 적혀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지금 자, 재고 자산에서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 이 둘이는 보니까 상품이라는 146번 계정 과목에 차감 계정으로 잡혀 있죠. 차감 계정. 그리고 원재료에도 이 둘이가 153번 원재료에서 차감 계정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차감 계정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꼭 자기 짝지만 써야 되지 다른 걸 쓰면 안 되는 계정이에요. 그럼 방금 똑같은 계정 과목이 몇 개가 이렇게 보이면 아무거나 쓰면 안 되고 꼭 그 계정 과목의 번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상품 건지 원재료 건지. 그럼 K랩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짝지를 보여주니까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스마트의 경우에는 지금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알려주니까 자 우리 매출 채권 이야기할 때 그리고 뭐 다른 자산도 재무상태표를 입력할 때 관습적으로 차감 계정이라는 건 다음 번호를 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정 과목들은 지금 얘는 이 계정 과목에 얘는 이 계정 과목에 얘는 이 계정 과목에 얘는 이 계정 과목에 얘네들은 차감 계정이라는 거예요. 자, 차감 계정의 풀네임이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럼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하는 건 자기 짝지가 각각 있고 관습적으로 다음 번호를 쓴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번호는 외우는 건 아닌데 얘는 146번이면 얘는 147번 얘는 148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53번 얘는 154번 얘는 155번 이렇게 쓰고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뭐 5월 1일 날 원재료 100만 원을 외상 매입하다. 신용 조건은 2분의 10 30분의 n 이렇게 해서 외상으로 원재료를 샀어요. 그럼 차변에 원재료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대변에 일반적인 상거래니까 외상 매입금 A라는 거래처한테 돈 갚아야 된다. 이렇게 써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신용 조건이면 10일 이내 갚는 게 당연히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5월 10일 날 우리는 이제 외상 대금 상환을 해요. 자, 그럼 나는 대변에 예를 들어 보통 예금에서 지급을 하고 외상 대금 갚고 그럼 돈 갚은 이유가 외상 매입금 갚는 거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A라는 회사 거를 갚는다. 이렇게 써놓고 그럼 우린 장부에 100만 원 갚고 있는데 10일 이내 갚죠. 그러면 2%를 뺀 98만 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이 2만 원을 지금 내가 돈을 작게 준 이유가 약정에 의해서 돈을 작게 줬죠. 그러면 매입 할인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매입 할인은 무작정 선택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러면 문제에서 꼭 뭐 샀던 외상 대금인지를 적어 주는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럼 원재료면 원재료의
차감 계정을 꼭 선택해서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자기 짝지를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럼 그냥 참고로 계정 과목으로 우리는 상품 매출, 제품 매출도 있죠. 우리가 팔았다가도 하자가 있어 깎아줄 수도 있고,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깎아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매출에서도 같은 계정 과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품 매출이 있으면 우리는 물건 팔았는데 반품 받는 걸 매출 환입, 그리고 하자가 있어 깎아주면 애누리, 그리고 약정에 의해서 깎아주면 매출 할인, 또 제품 매출이 있고 제품 매출에 매출 할인 및 애누리, 매출 할인 이렇게 있고, 얘네들도 당연히 자 이렇게 각자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데 방금 상품하고 원재료는 자산이었죠. 근데 이 계정 과목은 지금 이 계정 과목은 매출이니까 수익이에요. 얘네들은 수익의 차감적 평가 계정인 거예요.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얘가 그냥 성격이 수익이기 때문에 수익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 이건 그냥 성격만 보고 요즘 회계 1급에서 출제위원이 지금 얘 둘이를 지금 이거 아니면 이걸 좀 좋아하니까 사상 회계 1급에서 그래서 나중에 분기 연습하면서 얘네들 볼 수 있도록 제가 문제를 좀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보도록 합시다. 쉬었다 할게요.